안녕하세요. 볼리TV 세웅입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김인준입니다. 네, 2026 월드컵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옵타에서 슈퍼컴퓨터 예측을 했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된 42개 팀 중에서 이제 우승 확률을 쫙 전체 100%로 해가지고 퍼센트를 매겼는데요. 우승 후보 1위는 17% 확률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2위가 14.1%의 프랑스, 3위가 잉글랜드, 4위가 아르헨티나, 5위 독일, 6위 포르투갈 쫙 이제 이런 순서인데 9위에 노르웨이가 있고요. 10위에 콜롬비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집트, 알제리와 함께 공동 26위인데 우승 확률이 0.3%입니다. 0.3%면은 네. 기적이 필요하다 이 정도 그렇죠. 수치인 것 같은데요. 1000분의 3이니까요. 피파 랭킹보다 낮아요. 참고로 우리 피파 랭킹보다 우승 확률이 낮다는 것은 우리의 피파 랭킹이 좀 너무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분석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캐나다, 오스트리아, 파라과이, 가나보다도 우승 확률이 낮다고 봤습니다. 이거 파라과이 가나와 직접 붙어본 입장에서는 살짝 아쉬운 결과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도 아주 이해는 안 되는 결정은 아니다라고 또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린 늘 또 일본 찾아보지 않습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3배가 높습니다. 0.9% 네, 우승 확률 17이고요. 크로아티아, 모로코, 에콰도르 다음이고, 이제 미국, 개최국인 미국하고 동률입니다. 어쨌든 우리보다는 상당히 좀 높게 평가를 받았다. 참고로 최하위는 0%. 0%. 보통 0%안 나오는데 이런 거 잘. 0.0% 확률 평가를 받은 요르단, 키라소, 아이티, 요 3개 나라입니다. 네, 세 나라 모두 월드컵에 오랜만에 오거나 처음 오는 그쵸. 그런 나라들이죠. 카보베르데보다도 요르단이 낮게 평가를 받았네요. 자, 오늘은 저희가 요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애슬레틱에서 이번에 자기들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다음 월드컵 본선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칠 선수들이 누구냐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100위까지 랭킹을 이렇게 좀 매겨봤더라고요. 월드컵 본선 무대에 나설 1200명의 선수들 가운데 이번 월드컵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최고의 선수 100명을 선정했다. 5개의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첫 번째는 현재 폼. 네. 현재 폼이 어떻냐를 보는데 여기서 이제 품목, 네. 또 축구 통계 업체 중에서는 최근에 가장 유명한 업체죠. 그렇죠. 네, 포통업 이 AI 평점을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를 반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관적인 필자들의 평가, 과거 퍼포먼스, 개인 성과라든가 팀 성과를 반영을 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국가대표팀에서의 어떤 비중, 현재 대표팀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이를테면 과거 박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맨유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대표팀에서는 완전 핵심이었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너무 주관적으로만 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객관적인 지표, 트랜스퍼 마르크트의 이적 가치를 반영했다. 그러니까 이적 가치는 사실 나이가 많을수록 좀 낮잖아요. 깎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영은 비중을 절반으로 낮춰서 했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고, 다음에 이제 게임 FC26의 능력치를 반영했다. 야, 여기서 뭔가 좀 지금 떨어지는데 그 비난을 예상을 한 것처럼 상당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스카우팅을 기반으로 했다는 네. 소리죠. 이 기사에 그렇게 나옵니다. 독자들이 비웃을지 모르지만 이 게임이 상당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공개된 지표 중에서는 순수 능력치를 알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측정법이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1위부터 100위까지 라인업을 쭉 발표를 했는데, 한국 선수는 딱 한 명 있습니다. 네. 누군지는 다들 뭐 아실 것 같은데. 이미 예상을 다 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 한국 선수 한두 명 정도, 저는 이강인 선수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일본 선수 2명이 있는데 예. 한국 선수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애슬레틱에서 내린 평가니까요. 참고해서 재미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순위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뭐 1위부터 음바페부터 이렇게 쭉 있고요. 일본 선수는 저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순위를 매겼는지 저희가 이제 애슬레틱의 그 심사평 이런 네. 것들 함께 보면서 또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킬리안 음바페에게 가장 주목하는 이유. 네. 여기 내용들이 상당히 재밌어요. 제가 이걸 뭐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화면에 나오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바페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우리가 때때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 2번의 월드컵에서 모두 골을 넣고, 특히 2022년 대회에서는 해트트릭을 했고, 의심의 여지가 없죠. 월드컵에서의 음바페는. 네. 네. 차기 축구 왕제로 불릴 만큼 월드컵에서는 아주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도 올 시즌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가장 이번 월드컵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 가운데 활약이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 1위 베스트 플레이어로 꼽혔습니다. 2위가 엘링 홀란인데요. 홀란이 올 시즌에 진짜 뭐 엄청난데, 이 기사를 보면은 올 시즌에 진짜 60골 이상 넣을 거다. 네. 네, 이런 또 예측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60골 이상 넣는다는 게 이미 이번 시즌에만 소속팀과 대표팀 합쳐서 30골 이상 넣었어요. 네. 충분히 60골은 70골, 80골도 가능하다. 네. 이런 페이스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괴물 프릭이라고 썼던데 상상 가능한 거의 모든 유형의 골을 넣을 수 있는 인간 불도저다. 맞는 말이죠. 네. 혼란이 월드컵 무대에서 뛰는 모습을 보게 된다. 세상에 어느 정도 정의가 남아있다는 증거다. 재밌는 분들이네. 기사 재밌게 썼습니다. 3위는 라민 야말입니다. 스페인의 에이스고요. 결승이 열리는 7월 19일 며칠 남겨놓고 19살이 되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유로에서는 뭐 네. 벌금까지 냈으니까요. 그렇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네. 그 밤 10시 이후에 일을 하게 되면 유로 2024에서 스페인의 어떤 우승을 이끌면서 맹활약을 하기도 했었고 월드컵에서도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4위로는 해리케인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요. 해리케인 진짜 지금 최전성기인 것 같아요. 예, 뭐 음바페 혼란이 워낙 좋은 득점 페이스를 네. 보여줘서 조금 묻히는 감이 있는데요. 케인은 이번 시즌 완전체입니다. 네. 득점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네. 역시나 기대되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렇죠. 바이에른 뮌헨에서 분데스리가 기록들까지 갈아치우고 있다. 만약 케인 브랜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구축이 됐다면 이미 전 세계적인 슈퍼스타였겠지만 그렇게 나서지 않는 성격인 것 또한 매력의 일부다. 아주 긍정적으로 네. 극찬을 해줬습니다. 5위는 페드리. 페드리의 어떤 존재감이나 스페인에서의 역량, 비중 이런 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요. 페드리의 A매치 커리어는 부상으로 얼룩져 있다. 특히 그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유로 2024에서 스페인이 우승 확정짓는 중요한 시기에 뛰지 못했었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했지만 이번 월드컵은 다를 것이다. 네. 무려 5위에 올려놨고요. 6위는 주드 벨링엄입니다. 벨링엄이 아직까지 22살밖에 안 됐어요. 예, 네. 벌써 레알 마드리드에서 3년 차인데요. 네. 그럼에도 22살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또 페드리랑 벨링엄이 나란히 놓여있다는 것 자체가 또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또 한 축을 담당하는 선수들끼리 붙어있다는 점에서 역시 아직까지는 엘 클라시코. 네. 역시 월드컵에서도 스타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또 레알 마드리드 동료입니다. 비니시우스. 비니시우스 애슬레틱 구독 해줘야겠는데요. 네, 7위에 올랐고요. 비니시우스에게 두 번째 월드컵이지만 네이마르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첫 월드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 있었던 안첼로티 감독이 브라질 지휘봉을 잡았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된다는 평가가 있었고 그 다음 8위에 리오넬 메시가 있습니다. 메시가 8위인 거는 조금 어색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38살인데 8위. 네. 이것도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말로 설명하기 오히려 어려운 지점에 와 있다. 차라리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마이애미 해변 위로 저무는 황급빛 석양 사진 한 장을 대신 내놓는 편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문학 작품 멋있네요. 같아요. 네. 네. 근데 아직 본선에 나온다고 본인에서는 안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자, 9위는 케빈 데브라이너입니다. 벨기에의 정말 레전드죠. 여전히 노장 선수지만 이번 대회에서 여전히 기대를 가장 크게 모으는 그런 선수로 꼽혔네요. 부상만 없다면 월드컵에서 좋은 활약 펼칠 거라 기대하고요.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도 가장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벨기에에서. 그렇습니다. 나폴리에서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0위는 아직 본선행이 확정이 안 된 선수인데 돈나룸마 골키퍼가 여기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말 이 친구도 워낙 10대 후반부터 네.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미 클럽과 대표팀 합쳐 500경기를 넘게 야, 뛰었다고 했고요. 만약 이탈리아가 플레이오프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세계 최고의 골키퍼가 월드컵 무대를 단 한 번도 밟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이건 마치 폴 맥카트니가 글래스톤베리 무대 출연해서 영구 제외당할 것 같다. 이렇게 또 비유를 했습니다. 다음 11위는 이제 반다이크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네덜란드의 또 수비를 굉장히 극찬했는데 네덜란드가 이번 대회에서 만약에 성과를 좋은 결과를 낸다면 예선 8경기에서 단 4골밖에 내주지 않은 수비 유닛을 토대로 한 성과일 것이다. 높게 평가했습니다. 자, 12위는 로드리가 있네요. 로드리가 12위까지 오른 거는 아무래도 유로 2024에서 보여줬던 활약 때문인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더브라이너에서도 얘기했듯이 부상이 로드리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부상으로 못 나온다면 또 12위인 선수가 아쉽게 못 나오는 게 되겠죠. 그렇죠.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 우승을 견인한 매끄럽고 메트로놈 같은 박자감의 중심이다. 네. 자, 13위는 비티냐입니다. 저는 현폼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드필드에서. 저는 로드리보다 높은 순위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네. 다만 이제 대표팀에서의 영향력, 그다음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차이 이런 게 좀 반영되는 결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사가 재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아주 영리한 어떤 관찰자들이
이게 관찰자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영리한 어떤 평론가들이 네. 이 친구 진짜 대단한 선수야라며 콧잔등을 문지르며 조용히 언급하는 타입의 선수였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당시 1년 전만 해도 뭐 언젠가 최고가 되겠지. 예. 뭐 이런 선수였는데 지금은 철저히 메이저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발롱도르 투표에서 3위를 차지했고 덴벨레보다도 파리의 성공에 중요한 선수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포르투갈에서도 이번 월드컵 많이 기대가 된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14위 하피냐 넘어가서 15위에 루이스 디아스. 바이에른 뮌헨과 더 잘해요. 예, 디아스는 뭐 네. 이번에 바이에른에서 한 단계 더 간 것 같아요. 예, 그만큼 골 결정력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네. 한참 더 높은 선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6위 넘어가고 17위에 레반도프스키. 네, 레반도프스키가 뭐 이제 호날두 메시 때문에 젊어 보이긴 하지만 상당한 고령입니다. 30대 후반 40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인데 여전히 좋아요. 아직도 바르셀로나의 주전이다라는 걸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네, 그렇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폴란드를 과연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다음 18위는 잉글랜드의 데클란 라이스입니다. 예, 라이스는 아스널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말할 수 있겠고, 다만 라이스가 아스널에서 워낙 많은 경기를 뛰다 보니까 최근에 부상을 좀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부상 관리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스날과 잉글랜드에서 모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타고난 리더이자 인간적으로도 호감형이다. 네, 이렇게 언급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19위에 모하메드 살라인데요. 자, 리버풀 팬 김희중 기자님. 살라 빠지고 최근에 이겼습니다. 네. 살라의 최근 폼을 놓고 보면 29위도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월드컵. 그래도 이집트의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 선수고요. 한번 폼이 살아난다면 월드컵에서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선수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월드컵에서 좀 활약을 못했었기 때문에 지난 대회는 본선 진출을 실패했고 그 마네한테 밀리면서 네. 지지난 대회 때는 그 챔스 결승 때 그 부상 안고 나와가지고 사실 이집트가 전패하는데 그냥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요. 지켜볼 수밖에 네, 없었고. 이번 때는 어땠을지. 그리고 이게 약간 의외인데요. 현재 발롱도르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 우스만 덴벨레가 20위밖에 좀 안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그렇게 했냐? 2025년 발롱도르 수상자가 20위밖에 안 되는 이유가 궁금할지 모르겠지만 그 답은 현폼에 있다. 이번 시즌 내내 부상에 시달리며 폼이 떨어졌고 그렇지 않았다면 탑 10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공감하십니까? 뭐 여기에는 적히지 않았지만 네. 프랑스의 절대적인 비중을 음바페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네. 아마 조금은 반영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21위는 이제 에콰도르의 카이세도입니다. 최근에 첼시에서 뭐 퇴장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올 시즌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요. 여기 평가가 재밌습니다. 이적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1억 1,500만 파운드 현재 환율로 달러로 쳤을 때 1억 5,2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오히려 가성비에 가까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콰도르가 이번 때 무언가를 해낸다면 그 중심에는 카이세도가 있을 것이다. 네. 라이스와 함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가성비 네.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22위 하킴인데 풀백들 통틀어 가지고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와서 한번 저희가 거론을 해봤고요. 약간 좀 올 시즌 부상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말 풀백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다 안 되는 선수고 지난 대회에서 네. 그렇죠 모로코를 또 4강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본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갈량이스. 마갈량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직접 확인을 했죠. 네. 얼마나 대단한 센터백인지 확인을 했고 공수 양면에서 모두 활약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높은 점수를 받는 요인이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셋피스 때도 그렇고 브라질 축구가 주기적으로 존재론적 위기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 수비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이렇게 언급을 좀 했습니다. 다음으로 25위 호날두네요. 호날두입니다. 40살의 나이로 25위에 오른 건 정말 대단하죠. 네. 여전히 뛰고 있고 여전히 골을 넣고 있다. 만약에 이번 월드컵 때도 골을 넣는다면 사상 최초로 6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서 골을 넣은 선수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거. 예. 예, 다만 2021년 이후에 발롱도르 투표에서 30인 안에 들지 못한 점이 많은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사우디에 가서 뭐 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폄하가 되는 부분이 있고 대표팀에서도 좀 말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잘하지만 호날두가 빠질 때 더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월드컵 본선에서 과연 호날두를 주전으로 포르투갈이 쓸지 만약에 안 그렇다면
호날두가 과연 그걸 버틸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렇게 26위 쿠르토, 27위 발베르데, 28위 키미히, 29위 호날두의 동료인 페르난데스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어떻게 보면 지금 위에 있던 비티냐도 그렇고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호날두보다 포르투갈 내 비중이 현재 더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선수입니다. 그렇죠. 스스로를 주인공이라고 여길 때 더 편안해하는 선수처럼 보인다. 아마도 41살이 되는 호날두가 월드컵에서 그러네 41살이네. 네. 모든 경기 선발 출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부페가 대표팀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30위 튀르키예 아직 뭐 본선 진출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아르다 귀일러. 귓러 선수는 물론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이긴 하지만 샤비 알론소 감독이 공들여서 키우고 있는 만큼 그 재능만큼은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월드컵 무대에 나오게 되면 반가운 볼거리가 될 것이다. 31위에 바스토니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아직 본선행이 확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의외의 좀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런 의심에 답하듯이 기사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스토니가 이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다소 의외라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항목에서 고른 수치를 보여준다. 인터밀란 경기를 꼼꼼하게 봐온 사람이라면 놀라지 않을 것이다. 힘과 우아함을 겸비한 수비수로 스트라이커를 완벽하게 봉쇄하는 것만큼이나 공격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는데도 탁월하다. 자, 그 다음에 32위는 이제 훌리안 알바레스고 33위는 역시 뭐 노장입니다. 루카 모드리치. 야, 루카 모드리치도 벌써 40살이네요. 네, 밀란에서 지금 올 시즌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모드리치가 예전만큼의 선수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아니다라는 답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보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무엇보다 이제 40살이 된 이 선수를 최정상 무대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 더 그렇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밤중에 화장실 몇 번이나 뭐야 이거 화장실 가려고 몇 번이나 일어나야 하는지를 걱정할 나이에 야 무슨 40살이 그 정도야. 너무하네. 네. 모드리치는 또 한 번 크로아티아를 월드컵 본선으로 이끌고 있으며 팀이 선전한다면 A매치 200경기 출전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했습니다. 34위는 장기 부상에 빠져있는 잠을 무시하려고요. 35위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레프트백 누누 멘데스입니다. 오른쪽에 하키미, 왼쪽에 멘데스. 좀 빨이 정말 엄청난. 네. PSG 우승의 핵심 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핵심인 프랭키 더용이 36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37위 손흥민 선수입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 중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네. 가장 높은 순위에 있고요. 손흥민 선수가 LAFC 이적 후에 MLS에서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다. 왜냐면 토트넘에서 보낸 마지막 한두 시즌 동안 한때 찬란했던 그 힘이 빠르게 사그라드는 것 같아 안타깝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다시 살아난 모습이고 조추첨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으로 뽑힌다면 네. 일종의 홈에서 뛰는 셈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미국에서 계속 이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서부 지역에서 한다면 시차도 거의 없이 그쵸. 완벽한 적응을 끝낸 상태에서 이번 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대한민국 대표팀의 확고한 리더로 나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또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래 순위를 가보면 38위 마네가 있고요. 39위가 이제 퓰리식 선수인데요. 퓰리식은 지금 개최국 미국의 이제 핵심 선수입니다. AC 밀란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월드컵 개최국이 확실한 간판 스타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가 느끼는 압박감은 엄청나다. 특히 그 위상이 경기력으로 뒷받침이 안 될 때는 더 그렇다. 하지만 퓰리식과 미국 대표팀 대조직위원회 모두 좋은 소식이 있다. 그럴 걱정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하고 있다는 거죠. 퓰리식이. 네. 예. 현재 폼으로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2위권 때는 이렇게 여러 선수들 이름이 있고요. 46위로 플로리안 비르츠가 올라와 있는데 리버풀 팬들이 볼 때는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비르츠가 조금 낮은 순위에 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네. 근데 뭐 리그에서 0골 0도움이면 사실 46위에 있어도 할 말은 없지 않나 싶어요. 저랑 반대로 해석하셨군요. 저는 너무 높다고 봤는데. 왜냐하면 요즘에 좀 너무 물론 대표팀에서와 소속팀에서 역할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폼과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이 해소가 안 된 채로 월드컵에 나간다면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유로 2024에서 비르츠를 지켜봤던 사람들이라면 독일 대표팀에서 대회를 지배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다음 47, 48 아르헨티나 선수들, 49위 뭐 디아스 52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서 51위가 또 다른 아시아 선수입니다. 이란의 메흐디 타레미 선수입니다. 타레미 같은 경우에는 전제 조건을 붙였어요. 이 지점부터는 특정 항목에서 탁월한 점수를 받은 선수가 순위를 크게 끌어올렸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타레미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수준 무대에서 소속팀 기준으로 뛰고 있지는 않지만 대표팀에서 이란의 핵심이자 월드컵 본선을 이끈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림피아코스에서 여전히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선수고요. 다음으로 이제 50위권대 여러 선수들 쫙 있는데 60위로 가보겠습니다.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입니다. 예, 아놀드는 여기도 설명이 돼 있듯 잉글랜드 축구 역사에서 가장 재능 있는 라이트백 중 한 명인 게 분명하고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에서 주전경에서 밀린 점, 이 점이 조금 감사한 점이 됐고 대표팀 명단에서도 사실 확고한 주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지금 잉글랜드가 여러 포지션에서 주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60위권대의 여러 선수들 쭉 넘어가서 68위로 가보겠습니다. 스콧 맥토미니입니다. 나폴리에서 뛰고 있는 이탈리아 리그 MVP입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 이보다 더 극적인 변신이 또 있었을까? 과거 맨유에서 성실한 7점짜리 미드필더 정도로 평가받던 맥토미니는 이제 나폴리에서 리그 우승을 이끄는 상징적인 존재가 됐다. 스코틀랜드 대표팀에서도 그 역할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98년 이후 처음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지은 덴마크전에서의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은 그 변화를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정말 요즘에 완전하게 달라진 느낌의 선수입니다. 예, 뭐 스코틀랜드의 에이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고요. 맥토미니는 이 정도 순위가 좀 아쉬울 정도로 아마 스코틀랜드나 나폴리에서 조금 더 좋은 활약이 그러니까 성적이 있었다면 더 높은 순위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콜파머가 69위에 올랐습니다. 상표 등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화제가 될 정도지만 경기장 안에서만큼은 단 하나뿐인 콜파머라는 말이 잘 어울린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즐거운 장면 중 하나는 그가 첼시 유니폼을 입고 하는 활약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잉글랜드 대표팀 주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잉글랜드의 현재 스쿼드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70위는 이제 잉글랜드 동료인 필 포든이고 71위가 토트넘 선수들 가운데 지금 순위가 가장 높아요. 모하메드 쿠두스. 그렇죠. 손흥민이 37인데 예. 토트넘 선수가 로메로하고 반도벤이 없는 게 개인적으로 약간 의외인데 쿠두스가 71위에 올랐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역량을 놓고 보면 엄청난 선수고 여기 보면 이제 제대로 폼이 올라온 날에는 세계 누구를 상대로도 지배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선수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근데 저 표현이 조금 폭력적이긴 하네요. 경기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기복이 좀 있다는 거에 대한 언급. 이건 토트넘 와서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월드컵 본선에서 확실히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는 데에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즈베키스탄의 맨시티 센터백이죠. 압두코디르 후사노프입니다. 후사노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맨시티에서 거의 출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순위가 맞는 걸로 보여지고 다만 대표팀에서는 여전히 핵심이죠. 대표팀에서는 이미 후사노프가 진짜 우리 대표팀의 김민재처럼 확고부동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김민재 선수보다 후사노프가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약간 안배 차원인 것 같기도 해요. 우즈베키스탄 선수 한 명을 또 언급을 하는 건 의미가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그 뒤에 뭐 수비맨디 뭐 여러 선수들 쿠바라시 이렇게 있는데 91위에는 니콜라스 잭슨이 있고요. 92위가 브라질의 에스테방. 에스테방? 네, 그 91위에 니콜라스 잭슨이 있다고 하고 92위에 에스테방이라니까 조금 이 격차가 느껴지긴 하는데 에스테방 선수는 만약에 이번 월드컵에서 활약한다라고 하면 다음 월드컵 리스트에서는 충분히 10위권 내로도 들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선수입니다. 네, 아직도 좀 어린 나이에 있는 선수고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린 선수들이 그 월드컵 본선에서 갑작스럽게 막 도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 뒤에 90위권대에는 뭐 후드리그가 좀 많이 떨어졌네요. 레알에서도 최근에 안 좋기 때문에 뭐 저 순위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에키티케, 파울로비치, 후이스 이런 선수도 있고 98위에 미토마 카오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본 선수로는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예, 가장 높은 순위이긴 한데 평가를 보면요. 유럽 진출이 다소 늦었고 24살에 브라이턴으로 이적했으니까요. A매치 출전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이 미토마 카오루의 순위를 낮추는 요인이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99위가 이제 마테우스 쿠냐고요. 쿠냐보다 높네요, 미토마가. 쿠냐 다음으로 구보 다케우사 100위에. 그러니까 약간 한국 일본 안배한 건가? 한국 선수가 너무 높으니까 일본 선수는 낮지만 2명을 넣어준 건가?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뭐 다들 순위도 훨씬 높게 우리보다 평가를 받고 네. 있고 한데, 네. 레알 소시다드에서 뛰고 있는 재능 있는 윙어다. 뭐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시절 언급을 했고, 클럽 차원에서는 아직 다음 단계 도약을 못했지만 이번 월드컵은 그 도약의 무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위를 쫙 한번 살펴봤는데요. 뭐 언급이 안 돼서 아쉬운 선수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좀 이 선수는 순위가 높아야 된다거나 뭐 개인적으로 느끼신 부분이 있습니까? 뭐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강인이 그래도 일본 선수들보다 위에 하나 정도 좀 들어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후반기에만 네. 조금 더 출전을 했다면은 아마 이 순위 안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마 PSG에서 최근 들어서야 주전에서 좀 네. 조약하기 시작한 게 조금 약점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애들이 그 국대 내에서의 어떤 위상이나 비중을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별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런 뭐 것도 있죠. 네, 주관적인 지표니까 음. 저희도 저희 나름의 또 의견을 말씀드려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에슬레틱에서 꼽은 2026 월드컵 본선에서 최고 활약을 펼칠 100명의 선수 랭킹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